저는 짠 음식 안 먹어요. 이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물은 안 마시고 김치도 줄이고 소금도 아예 빼고 조리한다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저염식을 하는데도 혈압은 여전히 높고 아침마다 손이 붓거나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짠맛이 아니라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짠맛만 줄였지 정작 나트륨 섭취량은 그대로거나 심지어 더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숨은 나트륨의 함정이에요. 단맛, 신맛, 감칠맛 속에도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나는 싱겁게 먹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권장량의 2배 가까이 나트륨을 섭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꼭 짠맛이 느껴지진 않죠. 그래서 빵, 시리얼, 샐러드 드레싱 같은 음식들이 건강식처럼 포장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나트륨 폭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저염식이라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트륨에 갇혀있는 식습관들을 살펴볼 겁니다. 짠맛은 줄였는데도 왜 혈압이 안 내려가는지 몸이 짜게 기억하는 이유와 진짜 저염식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염식은 건강하다. 이 말 너무 당연하게 들리죠? 짠 음식을 줄이면 혈압이 내려가고 몸에 부담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순한 공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염식의 본래 목적은 단순히 소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나트륨과 다른 미네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함께 존재하면서 혈압과 신경, 근육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트륨만 무조건 줄이면 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저염식은 몸속 수분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키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저염식을 권장하긴 하지만 동시에 균형 잡힌 전해질 섭취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단순히 싱겁게 먹는 게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염분을 올바르게 섭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소금 거의 안 써요. 간은 무조건 약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며 염분을 극단적으로 제한합니다. 이건 과유불급의 대표적인 예예요. 짠맛은 줄였지만 몸의 균형은 오히려 무너진 거죠. 더 큰 문제는 짠맛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체 조미료나 가공된 간장을 더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은 겉보기엔 저염이지만 나트륨 형태는 오히려 더 다양하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는 짠맛은 줄였지만 진짜 나트륨 섭취량은 줄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염식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극단적인 염분 제한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지키는 식습관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국물은 안 먹어요. 소금은 거의 안 써요. 김치도 안 먹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여전히 나트륨 섭취량이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짠맛과 나트륨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짠맛은 단순히 소금의 맛이 아닙니다. 단맛, 신맛, 감칠맛 속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즉, 입으로는 싱겁게 느껴져도 몸속에서는 여전히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달콤한 빵 한 조각, 아침에 먹는 시리얼 한 그릇, 그리고 다이어트용 샐러드 드레싱 한 스푼. 이 세 가지 모두 짠맛은 거의 안 느껴지지만 나트륨 함량은 밥 한 공기보다 많습니다. 빵 반죽을 부드럽게 하고 오래 보관하려면 염이 꼭 들어가야 하고 시리얼은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려면 염화나트륨이나 인산나트륨이 필요합니다. 드레싱에는 맛을 내기 위해 소금 대신 감칠맛 조미료, 즉 글루탐산나트륨이 들어가죠. 문제는 이런 나트륨은 짠맛이 덜해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싱겁게 먹는다는 착각 속에서 나트륨을 오히려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게다가 저염 간장, 저염 된장처럼 저염 표시가 붙은 제품들도 실제로는 나트륨 함량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금은 줄였지만 감칠맛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나트륨 첨가물을 쓰기 때문이죠. 결국 짠맛만 줄였을 뿐 몸에 들어오는 나트륨 총량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실제 나트륨 섭취량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더 높게 나왔어요. 즉, 짠맛은 입이 느끼는 것이고 나트륨은 몸이 느끼는 것입니다. 입은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속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짠맛이 아니라 나트륨 함량을 봐야 합니다. 음식의 간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나트륨의 총량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짠맛을 줄였는데도 몸속 나트륨이 줄지 않는 이유가 조금 보이죠? 그 핵심은 짠맛이 덜한데 나트륨은 많은 음식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숨은 나트륨 폭탄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빵, 시리얼, 크래커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죠? 단맛이 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빵 한 조각에는 평균 2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시리얼도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려고 염화나트륨, 인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빵 호밀빵은 담백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죠. 하지만 두세 조각이면 이미 하루 나트륨의 30%를 채웁니다. 두 번째는 샐러드, 드레싱과 소스류입니다. 샐러드는 건강식의 대표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위에 뿌려진 드레싱입니다. 한 스푼의 나트륨이 200에서 400mg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오리엔탈 드레싱, 간장 드레싱, 그리고 저염 표시가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줄였지만 감칠맛을 유지하려고 다른 형태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김치, 국물류, 찌개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죠. 국물은 안 마신다 하셔도 이미 재료가 염분을 충분히 흡수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 김치 한 접시만으로도 500mg 이상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특히 김치나 찌개를 밥 반찬으로 매 끼니 먹는 분들은 그 자체로 만성적인 나트륨 과잉 상태가 됩니다. 네 번째는 햄, 치즈, 어묵 등 가공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자주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들 식품은 염지소금 처리 과정을 거치며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치즈 한 장에 약 180mg, 햄 한 조각에 250mg, 어묵 한 줄엔 400mg이 넘습니다. 단백질을 챙긴다고 먹은 게 결국 혈압을 올리는 식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건강음료, 전해질 음료, 이온 음료들입니다. 수분 보충용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음료들에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 후 한 병 마시면 나트륨 400에서 700mg 정도를 섭취하게 돼요. 게다가 당분까지 들어있어 혈압과 체중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이 5가지 모두 짠맛이 덜하다는 이유로 자주 먹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품들이 쌓이면 결국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3000mg을 훌쩍 넘습니다. 이게 바로 싱겁게 먹는데도 혈압이 안 내려가는 이유예요.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이 5가지 중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먹은 나트륨은 입에서 짠맛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이에요. 적당할 때는 혈압과 체액을 안정시키지만 과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끌어모읍니다. 즉, 피 속에 물이 많아지는 거죠. 혈관 속에 수분이 늘어나면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그만큼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압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관이 계속 높은 압력을 견디다 보면 벽이 서서히 손상되고 그 사이로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다시 혈관을 두껍게 만들고 결국 탄력을 잃게 하죠. 이 상태가 오래가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나트륨은 신장, 즉 콩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몸속 나트륨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계속 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과다는 단순히 혈압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의 피로로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물 균형에도 관여합니다. 혈중 나트륨이 높아지면 세포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푸석해지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경련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단순한 탈수나 노화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세포가 짜게 말라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변화가 하루 이틀 만에 생기진 않습니다. 문제는 매일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침 김치 한 젓가락, 점심 국물 한 숟가락, 저녁 반찬 한두 개. 이게 쌓여서 몸속 나트륨 농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 결과 혈관이 늘 긴장하고 몸은 부어있고 혈압은 서서히 높아집니다. 결국 나트륨은 짠맛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기억 문제입니다. 몸이 짜게 살던 습관을 기억하고 있는 한 혈압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국물 안 먹어요. 간은 아주 약하게 해요. 소금은 거의 안 써요. 그런데 이상하게 혈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습관은 그대로인데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국물만 안 마시면 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찌개나 국의 건더기에도 이미 염분이 충분히 스며 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 안 마셔도 된장, 간장, 조미료가 들어간 건더기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는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싱겁게 간했어요 라고 하시지만 그 싱거운 간을 맞추기 위해 간장, 액젓, 다시다 같은 조미료를 더 넣습니다. 짠맛은 줄었지만 결국 나트륨은 더 늘어난 셈이에요. 외식이나 배달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 설명에는 저염, 단백이라고 써 있지만 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스나 양념은 일반 식사보다 나트륨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탕류나 볶음류는 간이 진하지 않아도 나트륨이 다량 들어있죠. 그리고 또 하나, 소금 대신 다른 걸로 간을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레몬즙, 식초, 들기름 같은 천연 조미료는 괜찮지만 시판 저염 간장이나 MSG 프리 제품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감칠맛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나트륨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우린 매 끼니 싱겁게 먹는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나트륨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은 내려가지 않고 몸은 여전히 붓고 아침엔 손가락이 뻣뻣하고 오후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나트륨은 우리 입맛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억으로 남는 습관이에요. 오늘도 같은 양념, 같은 조미료를 쓰고 있다면 그건 몸이 짠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습관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맛을 잃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짠맛을 줄이려다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무엇을 줄일까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저염식은 무엇을 더할까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줄이는 것보다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오래갑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에요. 소금보다 무서운 건 바로 식품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빵, 시리얼, 드레싱처럼 가공 과정을 거친 음식은 거의 모두 나트륨이 많습니다. 하루 한두 끼만이라도 가공된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히 만든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에요. 간을 세게 하기보단 식재료의 원래 맛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리해 보세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 마늘, 양파, 허브를 활용하면 짠맛이 없어도
풍미가 충분히 살아납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약간 곁들이면 짠맛이 덜해도 맛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 양념의 양을 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간장이나 된장을 사용할 때 처음부터 전부 넣지 말고 절반만 넣어보세요. 의외로 맛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그 절반에서 또 절반 조금씩 줄이면 입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맛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입맛을 다시 훈련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물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많을수록 몸은 수분을 더 저장하려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몸속 나트륨이 희석되고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건 짜게 먹는 습관은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줄인다고 바로 바뀌진 않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입이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몸이 달라집니다. 짠맛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몸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저염식이에요. 정말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달라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의심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몸은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단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손이 덜 붓고 오후에 다리가 무겁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이 덜 붓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해요. 그건 착각이 아니라 진짜 몸의 변화입니다. 몸속 나트륨이 줄면 혈관이 그만큼 편안해집니다. 피가 원활히 돌기 시작하고 혈압이 천천히 안정됩니다. 특히 나트륨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혈관 벽의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두통, 피로감, 부종이 함께 개선됩니다. 물론 이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짠맛에 익숙해진 입과 염분을 기억하는 몸이 서서히 적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아니 열흘만 꾸준히 해보면 입이 먼저 변합니다. 이전엔 싱겁다고 느꼈던 음식이 점점 자연스러운 맛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염식을 실천한 사람들의 혈압을 보면 2주 만에 평균 5에서 10 정도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혈압을 낮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입맛이 변하면 식습관도 바뀝니다. 가공식품이 덜 당기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몸이 편안한 맛을 스스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돌아서는 과정. 그 변화는 숫자로도 기분으로도 느껴집니다. 짠맛을 줄인다는 건 맛을 잃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그렇게 바꿔보세요. 혈압은 물론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짠맛을 줄이는 게 건강의 전부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몸속의 나트륨 균형이 핵심이라는 걸 이제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싱겁게 먹는다고 무조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짠맛을 줄이면서도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균형을 찾는 게 진짜 저염식이에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재료의 맛을 되찾고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혈압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내려갑니다. 나트륨은 단순히 짠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살아온 기억의 문제입니다. 이 기억을 새로 쓰면 몸은 다시 건강을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밥상 위에 소금통 대신 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조금 덜 짜게 먹어볼까?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혈관을 그리고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조금 덜 짜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당신 몸이 원하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가장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